천년을 지켜온 신라고찰이 속절없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다행히 사찰내 성볼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윤됐고 사부대중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운사는 안동, 의성, 영주에 약 60개 사찰을 말사로 둔 제16교구 본사로 경북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긴급회의를 열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조속히 피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대부분이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최근 5년간 봄철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논밭 태우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도를 꿈꾸는 평택시에서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 공축탑 점등식이 열립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지난 주말부터 법화경 독송기도 정진에 들어가 8해 동안 치열한 용맹정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천년고찰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화마에 무너졌습니다. 한때 고운사를 비껴간 줄 알았던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고운사까지 덮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찰내 성볼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윤됐고 사부대중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종열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의성 산불 나흘째 화마에 무너졌습니다. 경북의 대표 사찰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소실은 천년을 견디온 국가문화재의 손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께 대피명령 발령이 난 지 1시간 만에 불길은 고운사를 덮쳤습니다. 가온루와 연수전, 아미타 부처님 등 국가유산을 보유한 고운사는 산불 확산에 대비해 불상가 호불탱화, 정월당 해안스님 진영 등 유물을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이미 이송했습니다. 후손들한테 또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또 스님들과 신도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약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 화마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제 모두 간절해서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사부대중의 간절한 소망도 불길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의성 산불은 고운사 본말사 여러 곳에 큰 피해를 냈습니다. 천년고찰 천등산 운남사는 의성 산불 첫날 소실됐고 인근 옥년사와 사곡면 주월사, 비안면 석불사, 안동 기란면 용담사까지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각 사찰의 유물들은 선제적으로 의성 조문국 박물관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 화마를 면했습니다. 사찰에 대한 방호 요청 접수를 받은 경북도와 산림소방당국은 국가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헬기와 소방차를 집중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고운사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운사는 국가유산청 경북도 의성군과 협의해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사찰 복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복원하고 나면 오랫동안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니까 차근차근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조유산이 많은 사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책이 미리 방비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만에 산불이 닥치더라도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는 것이고요. 이 문화재는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걸 못 지켰다가 우리 죄인 아니냐. 뭐 불가항력으로 만약에 문화재에 손실된다면 그 손실된 문화재는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재가 많은 사찰은 대부분 산중에 있어 산불의 속수무책입니다. 사찰 주변 방어구역 확대와 소화전 확충, 잡목 정리, 사찰 근무자에 대한 소방 방호복 제공 등의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고운사는 안동, 의성, 영주 등에 있는 약 60개 사찰을 말사로 둔 조계종 16교구 본사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조계종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조속히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운사는 7세기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해동제일 지장 도량이라 불리는 한국 불교계 대표 청정 수행 도량이었습니다. 신라시대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이 유랑 중 잠시 머무른 이후
높은 구름이라는 뜻을 가졌던 사찰의 명칭은 높을 고자 대신 외로울 고로 바뀌어 고독한 구름을 의미하게 됐고, 고운사는 고독한 구름이 머무는 곳이란 이름처럼 20여 명의 대중만이 상주하는 소박하고 정감 있는 절로 통했습니다. 불국사와 직지사, 은혜사, 동화사, 해인사 등 유서 깊은 대구 경북권 인근 교구본사들과 비교해 규모는 작은 편에 속했지만 청정수행 가풍만큼은 변함없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과거 문화재 관람료 시행 기간에도 교구본사급 고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농일치 정신에 뿌리를 둔 사찰 운영을 고집했습니다. 오로지 수행과 교육이 우선하는 교구본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고, 신도들도 합심해 청정수행 도량의 면모를 뒷받침하는 화합 정신을 다져왔습니다.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냥 이래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나요. 전날까지 사찰을 화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고운사 신도들은 황망한 마음을 미처 다독이지도 못한 채 말살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길을 재차 나섰습니다. 지금 봉정사 쪽으로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성 대곡사라는 또 천년 고찰이 있어요. 지금 그 포교사들이 그 자도 지금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디 될는지 모르니까. 보물로 지정된 석조 열애 좌상 등 중요 문화유산들은 이혼했지만 고종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연수전을 비롯해 계곡을 가로질러 배치된 가운루 등 옮길 수 없는 목조 문화유산들은 검은 재로 남았습니다. 조계종은 종단 행정력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무부장 주재 긴급회의를 가진 조계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의 복원을 위한 지원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불길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찰 문화유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역시 연석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복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은 대부분 원인이 실화로 잠정 파악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최근 5년간 봄철 산불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논밭 태우기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에서 어느 때보다 요즘엔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과 들불 등 임야 화재는 모두 7천여 건. 이로 인해 350명의 인명과 3,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3만여 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전체 임야 화재 10건 가운데 6건은 2월부터 4월, 요즘 같은 봄철에 집중됐고,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논밭 태우기 순으로 화재 원인이 분석됐습니다.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고 담배꽁초나 보일러 등 불씨 관리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 것입니다. 3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산림과 인접한 농산 지역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와 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하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 사상자를 분석해보면 10명 가운데 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고령 인구가 대다수인 농어촌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 때 신속한 대응이나 대피가 더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와 철저한 불씨 관리 등 봄철에 맞는 각별한 화재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거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좀 소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을 맞아 탐방객이 몰리는 산중 사찰에서도
법당이나 공양간 등 전기와 조리,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광복과 분단 80주년을 맞은 올해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인들이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평화순례를 떠납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는 어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18박 19일간의 2025 DMZ 생명평화의 길 순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지난해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길을 떠난 데 이어 두 번째로 올해는 천도교와 유교, 민족종교 등 3개 종교가 참여해 모두 7대 종교인 20여 명이 순례를 떠납니다. 이들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파주 임진각까지 DMZ를 따라 385km를 걸으며 분단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합니다. 불교계 대표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실천승가회 공동대표 일분 스님은 평화를 향한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작은 불씨가 돼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도를 꿈꾸는 평택시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30일 봉축탑 점등식을 갖습니다. 평택불교사연합회 회장인 수도사주지 정문스님은 어제 평택시청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만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일정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후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 앞 너른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30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릴 봉축탑 점등식은 불자들은 물론 정장선 평택시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 완공될 때까지는 평택역에 사시고 그때 나중에 시청이 고도로 옮겨가면은 그 광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광장에서 이제 하는 걸로 서울시청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3월 30일 날 오후 8시 반에 봉축탑 점등식을 평택 서부역 광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4월 12일 날은 서부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에 연예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장님 또 국회의원들, 지역의 시도의원들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불자님들이 성황리에 참석해 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평택불교사연합회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평택 서부문예회관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축하 문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여러 대덕스님을 모시고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법화경 독송기도를 통해 국민 평안과 사회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법화 살림법회 입제를 시작으로 법륜사 4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여드레 동안 치열한 용맹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주말 아침 만일결사 정진도량인 용인 문수산 법륜사 경내에 맑고 청아한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법륜사 사중스님과 불자들은 대웅전에 모여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 1품과 2품을 한 목소리로 독송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8년 동안 설한 가르침의 정수가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 대중 스님들과 또 우리 불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에 한번 법화경에 대해서 확실한 공부를 한번 하자.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중생들이 결국은 행복한 불자가 되도록 한다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들도 자발적인 참여가. 수도권 비구니 수행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지난 주말 국민 평안과 사회 안녕을 발언하는 법화살림법회 및 수륙무차 평등대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사람들 간 서로 다툼이 많은 시대 상호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마음속 불성을 일깨우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화경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 일불승의 부처다. 보살로서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살행으로 내가 부처인 사실을 자각하는 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하는 공경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책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입제법회 법사로 나선 수석사 주지 도신 스님은
부처님의 품을 그리운 고향에 비유하며 어머니를 떠나 동진 출가했던 지난날의 출가 인연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그 순간에도 미약한 끈이나마 항상 줄을 대고 그 줄을 잡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그 어머니십니다. 법화살림법회는 법륜사 창건주 상륜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한 수령무차평등대제와 함께 봉행됩니다. 이번 법회는 23일부터 8일간 이어질 예정이며 오는 30일 회향날에는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청해드릴 예정입니다. 법륜사 법화살림법회가 수행과 보시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법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평생을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두문불출하며 수행 정진했던 무주당 현기 대선사가 정멸의 세계에 들었습니다. 전국선언수자회는 그제 선산 중림사에서 현기 대선사의 영결식을 봉행하고 마음 하나 청정하면 곧 열반이라는 스님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대선사께서는 내외명철한 선지식으로서 달마사례이와 직진심의 소식을 선포하셨으니 과연 조계 선문의 용상이요 온 우주 대자연이 상자가 되고 보필이 되어 미소 띠며 고통 없이 조연히 앉아 호련히 잡살림망하였습니다. 지리산의 천년고목이요 아니 천년 고불이었습니다. 스님의 법상좌인 원구스님은 오직 수행에 수행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영결식 이후 스님의 법구는 통도사 연화대로 이운돼 다비식을 봉의했습니다. 현기 스님은 1961년 묘관음사에서 향국선사를 은사로 출가해 제방선언에서 60안거를 성만했으며 1975년부터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40여 년의 은둔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이후 2013년 조계사 대선사 법회, 2016년 동화사 간화선 대법회, 2022년 강화도 전등사 벽암록 설법 등으로 대중의 법안을 열기 위해 힘써오다 지난 20일 법납 64년 세수 8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49제 막제는 오는 5월 7일 대구 무광산사에서 봉행됩니다.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구가족 생명살림운동법회가 지난 23일 영천 은혜사 운부암 앞 대종지에서 봉행됐습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세모의 주기와 꿩 방생을 하며 나라의 안녕과 지구촌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국가가 평온하고 국민이 편안한 국태민안과 국은 용창을 기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 존중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절실하게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회는 2부 순서로 혜진 스님의 지도 아래 생명살림 행복선과 관자재선 시연회가 열려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선명상 체험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구가족 생명살림 운동본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음 달부터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에 운부암과 인근 둘레길에서 생명살림 행복선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